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 뭔가 어쩐지 날짜의 운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목요일. 네,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산책로가 개통 2년도 안 돼 파손됐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 50m 구간에 걸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산책로를 떠받치는 전석, 이 전석이라는 것이 백사장과 맞닿아 있는데 이게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침식돼서 파손됐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기사 넘어갑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진흥지구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죠. 줄줄이 지정 해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주도가 앞으로도 숙박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짭짤한 부업, 바로 외부 강의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를 나간 직원들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하는군요. 17명의 직원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106차례에 걸쳐서 연가 처리도 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 외부 강의를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강의료도 받아 챙겼다고 하고요. 감사위원회가 이를 복무관리 소홀이라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와 사체훼손, 은닉의 경우에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의부다들 살해 의혹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부다들 사망권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좌우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라일보 넘어갑니다. 4.15 총선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 선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제주의 후보 선출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지역 선대위원장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이 맡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군요. 언론 3사 공동기획으로 연속 보도하는 총선 아젠다입니다. 제2공항과 제주신항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짚고 있는데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와 입지 선정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개학이 이제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불안한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반쪽 입학식과 개학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았던 서귀포시 역시 코로나19의 유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축구 등 10개 팀의 전지훈련이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조금 10% 반납 요구에 분노하는 제주신보, 오늘도 관련 기사 일면 톱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성 보조금 등 일괄 삭감 추진 계획에 대해 재정 위기의 책임을 도민사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가 재정 위기를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중국인 무사증을 일시 정지한 이후 코로나19 위기 심리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국내 다른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전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번복 사태 후속 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져야 할 담당 부서 과장과 장학관, 이 두 사람이 최근 승진한 것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주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채용 실적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저조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방 세수 수입이라든가
지역 물품 구매 현황 등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애정하는 재민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앞 전략공천 움직임에 대해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대한 집중포화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시을 역시 여당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 정책 선거로 이끌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을 토끼사로 실었습니다. 그나저나 재민일보 앞으로 선거 보도에서 군사용어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중포화라는 단어 사용했군요. 제가 요 며칠 관심 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양치석 신임 사장 관련 기사입니다. 어제 취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신문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으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임직원분들 앞으로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신문사 대표이사 취임 일성이 건설사 대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만,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신임 양치석 차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와 복지 혜택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사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기자들의 무리한 취재 그리고 지면의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한 편집권의 독립, 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어제 이어서 일면 사진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재민일보라고 쓰고 김택남 회장의 화보다라고 읽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형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양심을 팔아버린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비싼 물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택배비죠. 제주도가 실태조사와 가격 공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인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만, 택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